배당주 모으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실적을 보고 퍼. 근데 퍼가 3이야. 3. PBR 0.3. 그게 어떤 의미죠? 최하 1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PBR이 다 뭐 0.5, 0.3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낮네요. 실제 어떤 가치보다도 더 낮게 그렇죠. 평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은 꾸준히 나오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 그리고 배당 성향도 낮아. 30%대고. 근데 배당률은 높아. 배당 성장도 계속돼. 그러니까 제가 그때 2017년, 18년쯤 봤을 때 왜 이걸 안 사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너리 김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얼마씩 부어라, 얼마씩 적금하면 나중에 노후에 얼마가 나온다. 우리 또 연금 박사님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좀 실감이 안 났어요. 진짜 과연 20년, 30년 뒤에 우리가 정말 은퇴를 할 수 있을까? 노후 자금을 정말 모아놓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 오늘은 정말로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 하시면서 20년 넘게 투자하셔서 이젠 정말 나이 50에 은퇴하셔서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요즘 핫한 배당주 투자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계시는 쭈암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업에서 별탈 없이 근무를 하다가 작년 9월에 퇴사를 하고 현재는 주식 투자 배당금에서 주식 배당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수 유튜버 쭈압입니다. 아, 백수라고 붙여주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백수예요. 사실 유튜버라고 하기에도 지금 뭐 채널이 그렇게 대형 채널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퇴직하기 전에 이제 뭐 새로운 걸 해볼까? 또 취미생활도 있고, 아, 유튜브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 제 첫 번째 채널에 진짜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찍었습니다. 아, 맨 첫 영상이? 예, 맨 첫 영상이. 그래서 사실은 제 일상이랑 주식이랑 같이 올린 거예요. 근데 주식은 저도 이제 제 투자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올리다 봤는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주식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전문으로 하진 않아요. 물론 가끔 제 투자 철학이랑 뭐 경험 같은 거를, 노하우 같은 걸 말씀을 드리지만 주는 그냥 제 생활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채널에서 저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라 이상하다, 아무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냥 불러주니까 룰루랄라 나갔어요. 근데 이게 점점 일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출판사에서 또 제의가 옵니다. 책까지 내셨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책까지 잠시만, 내셨어요. 예, 제가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송구스럽고 감사하게도 지금 이게 또 베스트셀러예요. 세상에. 올랐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5위 안에 들었다, 10위 안에 들었다, 뭐 이런 말씀을 출판사에 해주시는데 맞아요. 네네. 이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방금 진행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성공한 투자자는 아니에요. 그렇게 성공한 투자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봤을 땐 너무 성공하셔서 아니요. 성공한 투자자는 아니고요. 그냥 담백하게 네. 손익 여부 없이 계좌를 계속 꾸준히 공개를 하다 보니까 그 점이 좀 어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고, 이제 제가 이렇게 배당 투자, 장기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네. 이게 저도 궁금하고 네. 이렇게 계속 공개할 거거든요. 시원하게 공개해 네. 주시니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사실은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정말 경제적 자유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가능하다, 은퇴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나름의 기준이 좀 있으실까요? 돈은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본인 스스로 만족하는 부분이 있겠죠. 사람마다 상황이나 능력이나 또 급여 수준이 다 다르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50에 은퇴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아, 원래부터? 원래부터. 그러니까 회사를 뭐 그렇게 오래 다니고이 없었습니다. 뭐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50이 되면 어쨌든 내 근로소득 정도의 수준 이상 네. 나온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50년 이상 정도 된다면,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퇴직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퇴직을 하는데 너무 또 타이트하게 잡으면 그전 생활이 있잖아요. 급여 그렇죠. 받아서 생활이 있는데 원래 생활 수준이
수준이 있는데. 생활 수준인데 그 생활 수준을 막 줄여갖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아주 높은 생활 수준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제 그냥 급여 수준에서 살 정도는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50년 정도는 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현금으로 월 1,000만 원을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세 전이죠. 네. 그리고 통계청 자료를 보면 네. 한 최소 생활비가 300만 원 초반이더라고요. 평균? 통계청 자료니까 뭔가 평균 월 평균이겠죠. 생활비. 근데 사실은 좀 작은 감은 있어요. 그렇죠. 물가 생각해보면. 근데 그 300만 원 초반 정도면 7억 정도면 가능하시고 7억 정도면 월 300이 나온단 말씀이시죠? 그 정도 나와요. 그리고 뭐 500만 원을 생각하시면 네. 10억 정도 초반이면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기 생활 수준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하시고 앞으로 살 날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60에 퇴직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50년을 봤어요. 제가 50년을 살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계획을 잡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퇴직을 했고 아마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본인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해보세요. 역산하시면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적 자유라는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춰서 그 기준을 세우고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쪼압님의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해요. 이미 뭐 다 공개가 돼 있긴 다 하지만. 공개돼 있긴 하지만 현금 흐름하고 자산은 제가 다 공개해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순자산이 30억이에요. 오. 30억 아주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부채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파트가 한 부동산이 10억 정도 되고요. 주식 평가 금액이 한 20억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순자산 30억 그래서 정도. 이제 예. 월 1,000, 연 1억 2천 이제 현금 흐름이 나오게 이제 세팅을 해둔 거죠. 일단은 지금 공기업에서 퇴사하신 지 제가 아까 말씀드려보니까 작년 9월에 9월. 퇴사하셨으면 지금 이제 저희 촬영 시점으로는 딱 이제 1년 네네네. 되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백수 생활은 좀 만족하세요? 일단 너무 만족하고요. 너무 만족할 것 같아요. 너무 만족해요. 나도 너무 만족한 백수 하고 싶다. 아니 이게 진짜.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네. 사실은 저는 공기업을 다녔기 때문에 정말 별일 없으면 잘릴 그렇죠. 일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잖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공기업은 호봉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호봉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확실히 예전보다는 일도 좀 편해지고 급여도 사실은 조금씩 막 많지는 않아요. 올라가기도 하고 구조라서 진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그만둘 이유가 없습니다. 60까지 다녀도 되고 맞아. 그리고 연장이 된다는 말이 많아요. 정년 연장이. 그래서 뭐 65세까지도 될 수 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회사 다니는 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적성에서 안 맞았고. 적성에도 안 맞았고 뭐 이건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구설도 되게 많고 뭐 하여튼 피곤해서요 다니는 게 약간 우울 모드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퇴직이 10년 남겨놓은 시점에 명예퇴직금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나가면은 그러면은 퇴직금을 더 조금을 얹어서 주겠다. 더 얹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일하는 게 조금 더 높지만 차라리 내가 이 돈을 한꺼번에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다음에 배당 소득이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이랑 합쳐지니까 종합과세가 되잖아요. 세금을 또 더 많이 내게. 더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공보료를 점점 추가로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아깝지,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그 작은 돈이지만 이게 점점 늘어날 걸 아니까 근로 이욕도 좀 떨어진 것도 있고. 근로 이욕이 네, 원래 없었는데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삼박자가 맞은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대충 계산해보고 이거 넣고 하면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게 됐고, 그러니까 제가 젊은 분들한테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결혼 초기나 결혼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집을 장만하실 때 부동산이 폭락하실 때 사시는 게 좋다. 왜냐면 폭락할 때 더 떨까 못 사는데 원가 계산을 잘 해보셔서 이게 정말 싸다고 판단을 하시면 그때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생애 자산이 축적이 잘 돼요. 점차 이렇게 상승이 되니까. 그렇죠. 상승이 되는 거죠. 그럼 그 그때. 결혼하셨던 시점에 그때는 좀 폭락 시기였나요? 그럼요. 계속 집값이 폭락이 됐던 때예요.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퇴직을 나는 꼭 60에 할 거야. 나는 65세에 할 거야. 물론 이제 나는 일이 좋아서 그냥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하셔도 좋지만 그러니까 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나는 꼭 60 이게 아니라 주가가 정말 코로나 때처럼 반토막이 난다면 그때를 또 노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퇴직금을 받아서 거기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퇴직했을 때 뭐 아주 낮은 편은 아니었지만 네. 코스피가 그렇게 괜찮았었어요. 좀 낮은 편이었어갖고 어쨌든 그때 넣었을 때보다 나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파를 이룬 이 과정은 어땠는지 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노력한 방법들을 좀 하나하나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보통 분들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급여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더 많이 더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네.
결혼할 당시에 둘이 합쳐서 집을 사고 네. 소형차를 한 대 샀습니다. 차 처음 사봤습니다 그때. 아, 그동안에는 차가 차를- 없었어요. 신랑은 차가 하나 있었는데 거의 이게 굴러가기가 힘들 정도의 폐차 직전에 폐차 직전에 차 한 대가 있었고 이게 결혼하면서 소형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이 3천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주식으로 또 굴렸어요. 그 대신에 급여 한 사람 급여 이상,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한 달에 뭐 50만 원만 해라, 뭐 30만 이게 아니라 돈 생기는 족족 다 주식을 사신 거예요? 다 샀습니다. 뭐 무슨 분산 투자 뭐 이렇게 해서 뭐 없습니다. 다양한 거 없고 그냥 없고. 주식만? 근데 주식 중에서도 배당주만? 처음에는 그렇게 하진 않았다가 네. 제가 제의를 했죠. 퇴직을 할 거면 50에 퇴직을 할 거면, 그리고 이게 단타 치는 게 사실은 크게 손해 본 적은 없어요. 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뭐 잡주 같은 건 사실 사지 않아요. 대형주 위주로 했기 때문에 크게 손해는 안 봤는데, 이게 단기 매매는 네.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고 회사도 신경도 다녀야 많이 되고 신경도 맞아. 많이 써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제가 이제 배당주로 다 들어가자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투자를 하다가 2015년에 집을 사고 2017년, 18년 정도부터 배당주에 계속 투자를 하고, 또 배당을 받으면 재투자를 하면서 최대한으로 복리 효과를 끌어올린 거죠. 그러면 이제 배당주를 고르는 어떤 노하우 같은 것도 좀 있으세요? 배당주 모으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실적을 보고 퍼. 근데 퍼가 3이야. 3. PBR 0.3. 그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퍼가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알 텐데, 퍼가 3이라는 거는 주가가 굉장히 싸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PBR이 굉장히 낮다고 그래서 밸류업 한다고 막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최하 1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PBR이 다 뭐 0.5, 0.3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낮네요. 실제 어떤 가치보다도 더 낮게 그렇죠. 평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은 꾸준히 나오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 그리고 배당 성향도 낮아. 30%대고. 근데 배당률은 높아. 배당 성장도 계속돼. 그러니까 제가 그때 2017년, 18년쯤 봤을 때 왜 이걸 안 사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그때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제가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거든요. 근데 이제 제 희망사항이기는 하는데 뭐 임대소득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어쨌든 1년에 100만 명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10년 동안 그래서 네. 1000만 명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일부의 자금이 배당주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또 해서 또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이건 제 바람이니까. 저도 사실은 쪼암님 얘기 듣다 보니까 오늘부터라도 나 배당주를 좀 사서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아니, 굳이 저 따라 안 하셔도 돼요. 나 이제 오늘부터라도 다시 해야 되겠다. 나도 10년 뒤에 은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실제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공개를 간단하게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수익률하고 이런 그러니까 것들도. 제가 이제 종목하고 수량은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기도 제 이제 계좌를 캡처해서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네네. 어쨌든 제가 올해를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매일 이 계좌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당 투자의 단점이 하루 종일 이걸 끌어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둔감해지는 면도 있고, 뭐 유튜브에 보면은 뭐 엑셀 파일로 월별로, 연도별로 수익률 막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 아니 저 안 합니다. 가계부도 안 쓰고요. 그러면 장기 투자하실 때 오히려 방해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25년에 어쨌든 시간 가치와 네. 배당 재투자 네. 또 이런 것 때문에 매매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5% 미만 정도는 하는데, 이게 재투자하다 보니까 복리 효과가 나타나서, 그리고 근래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익률이 약간 의미가 없기는 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네. 나름 준비해 놓은 화면이 있어요. 네, 이 그림을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애 투자 소득을 보시면, 그러니까 총 급여는 남편이랑 저랑 합쳐서 18억. 합쳐서 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혼 전 급여까지 다 합치신 건가요? 다 합친 거예요. 그럼 24년 근무하신 것을 총 다 합쳐서 네, 18억 정도 되고, 플러스 퇴직금, 명퇴금이 9억 정도 됐습니다. 두 분 일찍 퇴직하셨으니까 명퇴금까지 네, 받고. 해서 9억이고, 그러니까 생활비 계산하고 남으니까 투자 금액이 한 14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자산 평가액이 주식 계좌랑 뭐 합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억이 좀 넘는 것 같고, 조금. 그다음에 투자 소득이 자산 평가액에서 투자 금액을 빼면 16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밑에는 지금까지의 그 평균 수익률을 낼 수가 없어서, 네네. 어쨌든 이 최근 3년 소득 자료를 가져와 봤어요. 3년 동안 얼마의 수익이 있었나? 그렇죠. 이게 보면은 2022, 23, 24년인데 배당 소득이 보시면 4천, 5천, 700,
그다음에 24년도는 아직 다 안 들어왔습니다. 7,600 지금 현재까지.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 네. 그렇고 오. 밑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2021년부터 24년까지 실현 손익을 3년 동안 실현 손익. 그렇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가 이익이 또 1억이 있습니다. 1억 3천이. 아. 그래서 4억 4천 정도 되고 네. 그러면 지금 옆에 자산 평가액이 나오잖아요. 현 시점 평가. 현 시점 계좌 평가액은 네. 20억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걸 24년에 두 분이 18억이기 때문에 사실 나누면 여러분도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두 분이 공기업 다녔으니까 뭐 막 억소득으로 막 연봉 아니에요. 1억 넘게 좀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맞아요. 제 첫 월급이 54만 원이었습니다. 25년 전에 그렇죠? 99년에 제가 54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퇴직 직전에는 얼마 정도 이렇게 공개하셔도 되나? 아니, 괜찮아요. 네. 실수령액이 세금 다 제하고 한 420, 30?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이분들 막 억대 소득이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저는 굉장한 포인트 같아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소득자를 보니까 대부분 이제 국내 주식만 아니, 하신 100% 거예요. 국내 주식. 그거는 왜 그러신 거예요? 제가 뭐 습관이 그렇게 든 것도 있고 제 나이대에서 미국 주식이 사실은 그렇게 그쵸. 최근에 또 유행을 최근에 해외 유행을 주식이. 하기도 했었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야간에 또 계속 깨 있어야 아, 되잖아요. 맞네. 해외 주식은 밤에 밤에 해야 되니까 그런 면도 있었고 어. 사실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 하시는데 나쁘지 않아요. 국내 주식이 배당 성장 면에서도 나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요즘 또 그래서 금융주들이 인기가 살짝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간 면도 있고 제가 또 그렇다고 무조건 나는 국내 주식만 살 거야. 이건 아니에요. 어떤 나는 이제 국내 기업을 키우기 위한 어떤 이런 철학이 있으신 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고 절대 아니죠. 정말 수익적인 측면에서 수익적인 측면만 본 거예요. 고배당. 제가 들어갔을 때 8% 배당률까지도 나왔었어요.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가서 7% 정도, 뭐 6%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도 7% 배당주가 있습니다. 찾으려면 있다. 있다. 어.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이 이제 가격이 막 주가가 상승해서 뭐 배당률이 진짜 뚝 떨어진다든가. 근데 뭐 실적은 계속 나온다든가 뭐 이러지 않으면 또 갈 수도 있고. 근데 뭐 실적도 떨어지고 배당도 떨어지고 뭐 다 떨어져. 그러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 그럼요. 주식은 황금성이 좋잖아요. 언제든지 다른 데로 갈 수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배당주에 최근에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제 과거에는 막 코인에도 막 이렇게 집중하다가 또 한때는 해외 주식 막 이렇게 집중하다가 막 환율 높아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득 보신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저희는 직장인이니까 매달 좀 적금하듯이 뭐 고정적으로 그냥 이제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좀 사 모으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는 뭐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라면 코스피 200에 들어있는 그 대형주 위주로 한 종목씩 사시기를 권해드리고 그다음에 ETF도 여러 종류 하나씩 일단은 사보셔라. 경험 삼아. 경험 삼아. 그러면 공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섹터별로 다 또 한번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공부가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이게 감이 오고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배당주를 모아가시는 게 분산 투자, 장기 투자, 재투자 이거를 저는 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물론 잘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비트코인에서 뭐 몇백억, 몇십억 대에서 뭐 이래 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정말 극소수. 맞아. 극소수. 그리고 운이 좋은 거예요. 운도 그리고 좋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전업 투자자분들 중에 단타 치시는 분들 중에 물론 계좌 인증을 안 하셔서 확실한 건 모르지만 뭐 20억 벌었다. 젊은 나이에 20억 벌었다. 뭐 100억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계좌 인증 안 했기 때문에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3, 40대에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어. 근데 정말 그때 1, 2억이 손해를 보면 그 1, 2억 다시 복구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맞아요. 큰 돈이잖아요, 피 같은 진짜. 돈인데, 진짜. 피 같은 돈인데 1억 모을래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시는 거를 저는 더 추천드립니다. 그렇구나. 아니 지금 가지고 오신 그림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네. 고르냐 그 네. 말씀 때문에 잠깐 가져왔는데 이게 간단하게 보면 재무제표예요. 근데 이게 한 12년서부터 20년, 11년 정도 되는데 네. 이렇게 펄을 보면은 쭉 가다 2013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네, 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22년도 3이고 지금 아마 찾아보셔도 지금도 퍼가 3.7? 4?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아마 낮다는 찾아보시면. 건데. 근데 진짜 네. 2013년만 유독 13까지 올라가고 네, 근데 주당 순이익을 보시면 네. 2013년 3,000원 하다가 16년, 17년서부터 쭉쭉쭉쭉 올라가고 올라가죠. 있네. 네. 네.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을 보세요. 네. 자기 자본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기 자본도 계속 있네.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순이익을 보시면 순이익도 계속 늘어나.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보시면 점점 늘어나네. 그리고 배당금 보세요. 아마 지금은 3,400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제가 17년, 18년 정도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보고 있으면서 이것만 봐도 2배네. 왜 안 사지? 야, 이거 기회다. 그렇네. 더 일찍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도 2017년, 18년부터 이제 집을 샀기 때문에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거 보면서 왜 이거를 안 사지?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아마 느끼신 분들은 그때 아마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종목 고르기 힘드시면 고배당 ETF를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고배당 ETF를 한두 개 사시지 마시고 네. 여러 종류를 사서 모아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ETF 종류를 여러 개로. 여러 개. 그 10개를 쫙 펴놓고 그 들어간 종목이 보면 겹치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내가 나름대로 또 10년간 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저처럼 그냥 종목에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쭈암님만의 우리 투자 철학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우리 다른 투자자 분들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 이런 거 조언도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투자에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공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공부는 하셔야겠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인정하자. 너무 다 할 수는 없다. 다 할 수도 없고 또 여기에 너무 주식에 너무 매몰되지도 말자. 그러니까 낭비하지 말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차트 보고 있고 막 이런 맞아요. 거. 비트코인 하는 애들은 그냥 밤새도록 보고. 밤새도록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시간의 개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많이 안 보거든요. 결국은 주식시장은 진짜 인플레이션에 따라 우상향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야 우리나라 주식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10년에 2배만 가져도 해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큰 욕심은 아니잖아요. 10년에 2배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가급적 장기 투자, 분산 투자, 배당채 투자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절약이 또 수반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근로소득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그렇죠. 절약을 해야 근데 주식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로소득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취업하시는 분들 막 20대부터 막 나는 뭐 금방 부자가 될 거야 뭐 책을 100권을 읽고 뭐 전문가야인데 이 바닥에서는 저는 전문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은 어느 정도만 읽어도 충분해요. 그리고 인문학적 교양 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부는 하시되 너무 여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리고 본인의 몸값을 올리셔야 돼요. 결국은 근로소득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주식도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제가 더 만약에 공부를 잘해서 급여가 높은 직업이었으면 더 빨리 또 파이어가 됐을 수도 있겠죠. 뭐 아니면 더 돈을 벌었으면 자산이 더 증식이 됐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본인 몸값을 올리는데 더 이렇게 치중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배당 투자를 저는 이제 권하지만 배당 투자를 조금씩 계속 조금씩 모아서 가시고 그다음에 절세 부분은 이게 지금은 아마 못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작으니까. 근데 아시지만 결국은 제 나이 정도 되면 급여가 늘어나요. 거기다가 만약에 자기가 주식까지 하고 뭐 임대소득도 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누진세가 되잖아요. 아마 한 번도 연말정산 외에 다른 그 종합소득 신고를 안 해보셨을 분들이 많지만 나이를 먹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하셔서 절세 계좌, ISA라든지 뭐 연금저축 펀드라든지 이런 거를 다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슈드 같은 거 미국 주식 많이 뭐 슈드만 사 모아라 이런 유튜브도 제가 봤는데 실제로 제가 자산운용사에서 무슨 뭐 ETF 런칭한다고 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분들이 데이터를 가져오셨더라고요. 10년을 비교를 했어요. 미국 슈드랑 우리나라 금융 ETF를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ETF가 수익률이 더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물론 앞으로 10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잘 찾아보고 성향에 맞는 걸 투자하시면 되는데 무조건 국내 주식은 아니다는 아니다. 그건 또 아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우리도 순리에 맞게 시간의 힘을 믿으면서 여러분 꾸준히 지속 가능한 투자로 얼마든지 파이어족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확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쭈암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진행장이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아,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저 따라가요. 저도 이제 남편 설득해가지고 이제 절반은 그냥 배당주 투자로 그냥 갈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